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밤 이제 10시 1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밤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국회 최대한의 이슈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둘, 공수처법,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 이 두 가지가 최대의 현안이죠. 현 민주당 정부가 말하자면 독재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순리에 맞지 않는 의회 민주주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이런 악법 추진 과정, 결국 분란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버리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1 협의체가 사실상 괴물체라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칭하고, 이 괴물체인 4+1에서 나오는 안은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을 버리고 그대로 본래 4+1 협의 안에서 타협을 받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250, 50 그리고 연동률 50% 이 안을 강행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벌였는데요. 과연 정의당 없이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와 합리적 여야 간의 토론이 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선거법 강행은 결국 실패할 공산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말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본래 225석 대 75석 그리고 연동률 50%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250석 대 50석 연동률 50%로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250 대 50 연동률 50%인데 거기에서 그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거기에서 캡을 씌우는 거예요. 상한선 25석 정도를 말하자면 연동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이렇게 달라지면서 결국은 정의당이 얻어먹을 게 없어요. 본래 225 대 75 이 연동률 50% 아니면 250 대 50 이 정도만 하더라도 현 정의당의 경우에는 8석에서 한 14, 15석 정도로 6, 7석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캡 최종 상한을 30으로 딱 씌워놓을 경우에는 정의당이 기대했던 의석수 확대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석씩 해서 4석 정도를 더 다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바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본래 참여했던 의도가 다 무산되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을 좋게 시키는 걸로 정의당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튀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색적으로 욕을 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이 치고 있다. 심상정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결국은 민주당을 몹시 격분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4+1 협의체 협상에서 더 이상 이제 선거법 조정 안 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4+1 협의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측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제 이 공수처법,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이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당연히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모든 법안 추진하지 않겠다. 예, 이런 얘기죠. 물론 이 공수처법 이거는 원안을 훼손하는 그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간다 이겁니다. 이 원안에 관해서는 검찰 공수처법, 검찰 측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반대 전혀 개의치 않고 원안대로 가겠더니 정의당도 따라와라는 것인데, 선거법 협상에서 정의당에게 플러스 알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데 그런 정의당이 더군다나 지금 이중대인 것이 분명하다고 많은 비판을 갖고 있고 정의당의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정의당도 내년 봄선거에서
대패할 확률이 저는 크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요? 아무리 정의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진보 좌파가 많이 있는데 진보 좌파가 생각하더라도 자기네 실리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거기서 충성할 것이며 그런 정의당을 과연 좌파들이 믿겠느냐? 그런 내부 분란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4+1 협의를 할 경우에는 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더 이상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 그리고 선거법도 마찬가지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250대 50 그리고 30%의 상한선 책정 요거를 훼손하지 않는 요거를 훼손하지 않을 때만 않는 범위 내에서만 4+1 협의에 다시 내일부터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을 함으로써 역으로 정의당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과연 4+1 협의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예. 그리고 따라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정의당 안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고 하는 심상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는데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민주당 그동안에 얼마나 민주당의 아양 떨고 아부하고 협조 그야말로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아무리 이중대 정당이라 하지만 이런 8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의당한테 민주당이 밀리면 민주당 지지층 집토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열이 받으니까 이렇게 정의당을 욕하고 있어요. 정의당 안은 몇몇 중진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의당도 무슨 소리냐? 도대체 개혁 알박기라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강력하게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민주당과 정의당 서로 결별 수순에 돌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4+1 협의체 제대로 진도를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4+1 협의체 내에서의 내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경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그리고 헌재에는 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도 추진하겠다. 만약에 국회의장이 본래 약속한 대로 16일 날 강행 처리하려고 달려든다면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사퇴 결의안 이런 등등 직권남용 이러한 다양한 법률상의 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장외에서는요 내일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전 11시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다시 한번 긴급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되어진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하는 즉 독재를 연장해야겠다고 하는 반민주 독재악법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내일 다시 한번 관철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애국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를 내일 11시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옥현 안보정로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11시까지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모여주시면 상당한 압박을 여당과 정부에 보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다수당의 횡포를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들이 일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정의당이 튀쳐나오고 민주당은 정의당을 내버리고 이런 형국이지만 워낙 실리만을 추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또 워낙 꼼수를 잘 해내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싶게 다시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시민 여러분들, 중도층 이상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를 우리가 사전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남북한 미북한 간의 안보위기 이상의 위기다. 왜? 안보위기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라도 이겨낼 수 있지만 현재 민주당의 좌파 독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꼬마 군소정당들이 전부 정부 여당 민주당과 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 열세를 달리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그 다음에 권한쟁의, 사퇴 결의안,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자유한국당의 장내외 투자에 관해서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백지장도 만들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제가 제 방송 조금 하지만 적극적으로 당부드림을 잘 받아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제 방송을 널리 전파해서 내일 11시 국회 본청 장외 긴급 집회에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 전문가를 초대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오늘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로 밀어붙일 경우에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경우에 사표가 최대 80% 정도나 달할 것이다. 이렇게 성균관대 법대 교수인 지성유 교수가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니아도 준연동제를 도입했다가 위성 정당이 속출되는 관계로 폐지한 바 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쓸 경우에 민주당 여당은 오히려 백석도 건지기 힘들다. 이러한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연동률을 조정해 나갈 것인지, 그럼으로써 정의당을 다시 4+1 협의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장내외 집행을 여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많은 힘이 되도록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애국시민들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